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저는 이 순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국민도 우리 여당 내부에서도 대부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계엄에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저 민주당의 이중성들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지를. 첫째로, 이재명이 탄핵을 부결시킨 그 국민의힘을 내란 방조당이다, 해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잡범을 지키는 그 범죄당 아닙니까? 그 잡범 지키는 그 범죄당부터 해산해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어쨌든 본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를 빨리 치루어서 당선만 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줄, 또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이런 것을 노리는 완전히 잔머리 굴리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은 법에 따라서도 엄정히 중립을 지키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이 탄핵 표결이 끝나고 나서 정족수 부족하니 그 전국 동시 방송하는 그 화면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슨 정의의 사도이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거의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야 되는 게 맞다면 왜 그렇게 언론 앞에서 강요를 합니까? 이거 강요죄 아닙니까? 투표 강요죄, 협박죄 아닙니까? 아니, 본인의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투표장에 안 가겠다. 가든 안 가든, 투표하든 안 가든 국회의장 말대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왜 강요합니까? 와서 표결하라. 이것은 부결시키라는 게 아니고 이 탄핵에 찬성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원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겁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딴 일들이 많아서 내가 넘어갑니다. 국민들이 다 보았습니다. 우리 보수는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진보 30%, 보수 40%, 중도 30% 정도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국회의장 그 한마디 빠졌는데, 그 특검법이 부결되자, 그 부결된 표, 그 결과치가 올라오자, 그걸 쳐다보더니 한동안 고개 숙이고 쳐다보면서 발표를 안 하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할 짓입니까? 이 양심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진보 30%, 보수 40%, 중도 30%, 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도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면 걷잡을 수 없이 완전히 지금 불과 1%, 2% 짓지만한 의석수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0.몇 프로로 진 것도 있고 크게 진 것이 아니라 몇 프로 졌는데도 전체 대한민국 모두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따지고 보면 전체 해봤자 5% 이내 안 졌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의석수는 5% 진 것이 아니라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도 30%가 이런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을 자세히 그 행동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보 좌파의 민주당은 선동에 능하고 뭉쳐서 데모하기 좋아하는
습성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많이 저 사람들은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 사람들은 동원 능력이 뛰어납니다. 민노총같이 엄청난 인원들이, 노총, 의장 말 한마디면 집합하면 전국에서 다 모이됩니다.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이는 숫자가 보수보다는 많다는 것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등 좌파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수 집회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노총처럼 큰 단체가 집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아 보입니다. 보수도 더 결집할 수 있는 결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또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고 총리,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또 탄핵한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대통령 탄핵되고 총리 탄핵되고 행안부 장관 탄핵되고 국방부 장관 탄핵되고, 누가 이 나라를 운영합니까? 이 나라의 국방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군은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아니,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이미 지휘계통은 무너졌습니다. 방첩사령부, 특정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모든 중요 국방부 등 중요 부대 사령관들은 전부 다 직무정지, 또 그리고 출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휘계통 없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내가 책임지겠다, 참 내가 지휘했다, 이렇게 한 놈도 없습니다. 이 녀석들 모두 위에서 시켜서 했다. 나는 시켜도 명령이라서 아주 소극적으로 했다. 장관들도 국무회의에서 나는 반대했다, 이러면서 자기들 빠져나가고 자기들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데리고 국정을 운영을 했으니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대통령이 위험해지자 모든 방송, 신문, 단체, 무슨 협회 과도하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모든 언론들이 깔지 뜯고 있습니다. 권력 이동의 눈치를 보는 이런 비정한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도 국가 운영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고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13명의 판검사 장관을 탄핵시켰습니다. 국정마비를 시키고 이재명 범죄를 지키기 위해서 범죄자 방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왜 거리로 나서지 않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거리를 나왔다는 민주당들의 지지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이라고 외치던데 일반 국민들에게 손 흔들던 그 계엄군입니다. 누가 국민에게 총을 겨눴습니까? 국회 진입할 때도 총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총은 들고 있었지만 실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해제되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선동되어서 또는 알면서도 길거리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이제는 나라 사랑하는 보수 애국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국가의 위기입니다.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지킨 건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여지껏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금껏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보수 애국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수 애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동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